네. 네. 저희 3프로TV의 앱에 오시면 뭐 다양한 강의들 또 멤버십 또 여러 자료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네,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쉬었습니다만 네. 미국 시장은 이제 많이 올랐어요. 예, 좀 올랐죠. 금요일은 좀 빠지고 월요일은 많이 오르고. 예. 어떻게 뭐 한 주간 정리 한번 좀 해볼까요, 그러면? 예, 금요일 날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이 열렸으면 충격을 좀 받았을 건데요. 하루 쉬었고 그리고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8.6% 하락했거든요. 3분기 차량 인도분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내용이에요. 생산 차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년 동기비 YOY로는 큰 폭 성장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네. 8.6%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20% 이상, 다우가 2.26%, S&P 500이 2.55% 상승했다는 거는 뭐 3% 가까이 또는 이상 상승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이 한 2.6%, 다우가 2.9%, S&P 500이 2.9%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이 컸습니다. 나스닥이 1.5%, 다우가 1.7%, S&P 500이 1.5%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플러스 1% 이상 상승이었습니다. 장 네. 후반 가서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시장을 딱 규정을 한다면 반등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반등을 실패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월말이면서 분기말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강세 시도를 계속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매물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끝난 시장은 10월의 첫째 날이고 4분기 첫 거래일이에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상승한 것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이 상승한 것이 영국의 감세안이 일부 조정되었다. 요 내용. 그럼으로써 달러에서 약간 떨어졌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 제가 이거 주간 시황을 하면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하고 비교가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느끼거든요. 유가가 좀 올라온 거 빼놓고는 아주 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월말과 분기말에 있었던 수급적 요인과 그리고 새로운 분기, 새로운 월이 되면서 나타났던 수급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테슬라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애플이 하락폭이 컸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하락폭이 컸어요. 네. 근데 테슬라가 8.6% 하락을 하면서 3분기 차량 인도분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테슬라가 8.6%까지 이렇게 급락할 이유였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와중에도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를 어떤 데 낮추고 어떤 데 높이고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시장이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야겠지만 네. 시장 내부적인 수급을 보면은 상당 부분 아래로 쇼 플레이어들이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공격을 했는데 사실 다른 기술주들이 뭐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70% 나은 걸 가지고 공격하기 쉽지 않아요. 이익 내기가.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새로운 달, 새로운 분기의 첫 거래일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우리 시장이 하루 쉬고 나서 오늘 우리 시장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9월 시장으로 낙폭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주요 시장이 코스닥 1위더라고요. 최악이죠, 최악. 네, 최악입니다. 네. 낙폭으로는 최악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5.8%, 코스닥이 7.78% 하락을 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약간 늘었습니다. 고객 예탁금 늘었다는 얘기는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보여지고 신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거 고객이 특히 힘든 거는 신용을 돈으로 그렇죠. 돈으로 네, 커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신용이 이전에 사전적으로 매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신용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수급으로 보면 지난주에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4,551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6,279억 순매도했습니다. 사실 주간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순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패닉셀이 아주 극심했다 지난주는. 그러면서 개별 종목별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작년 7월서부터 하락하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지난주가 굉장히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지난주 한 주가 네, 그런 이제 투매가 지난주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다행히 미국 시장이 저점으로부터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추가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나 오늘은 생각합니다. 조금 우려보다는 기대를 갖고 열어볼만 하겠군요. 예, 오늘 하루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좀 기대를 좀 하는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김 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강력한 미국의 연준에서 긴축 얘기를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반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지표들이 특히 뭐 CPI라든지 이런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기대 목소리는 조금씩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요. 지금 유가가 83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5일 날 현지 시간 5일 날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는데 이번에 지금 기사를 한번 먼저 읽어드리면 역대급 감산 합의를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일날 정례 회의가 있는데 100만 배럴 감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 되고 있어서 감산 카드를 지금 반짝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에 $100 가지 않겠냐, 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 지금 결과 나오면 시장에는 다소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IMF 세계경제 전망 분석 보고서가 5일날 현지 시간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에 IMF 요맘때쯤에 IMF에서 이거 물가 때문에 이거 긴축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긴축 정책을 좀 쓰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요. 네. 근데 지금 내년도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의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커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MF의 권고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일 날 이번 주 말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연준에서는 고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요.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좀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에서 좀 좋지 않은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오히려 그것을 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요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CPI가 다음 주에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을 앞두고 나서 시장이 좀 등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서부터는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종목 그 컨센서스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황 잠깐 말씀 좀 드리면요. 여하튼 굉장히 좋지 않은 시황을 우리가 9월에 겪었고요. 그래서 미국 지수가 우려했던 3차 하락이 진행이 좀 됐습니다. 9월 월간으로 나스닥이 10.5% 하락했고요. 다우가 8.8%, S&P 500이 9.3%. 우리나라는요. 코스피가 12% 하락했고 코스닥이 16%한 달에. 예, 한 달에 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크로 시황이나 우리 시황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을 제가 차트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엘리어트 파동의 이 하락 때 3차 하락까지 진행을 할 때 어떤 한 파동이 길면 그 다음 파동은 좀 짧은 그런 특징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2차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월간 하락폭도 굉장히 크고 2차 하락폭이 컸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후에는 박스권 또는 반등 시도를 할 개연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락 탄력이라는 게 있어요. 상승할 때 상승 탄력이 있고 하락할 때 하락 탄력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 내내 요걸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월요일 날 걱정을 하면서 비교를 해드릴 때 코스피 시장이 1월과 6월에 약 1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1월과 6월에 16% 공교롭게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하락률을 이번에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월 급락 후에는 박스권이 약 4개월 진행이 됐었고요. 6월 급락 후에는 약 2개월 반등을 줬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악재가 많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저점을 찍고 이제 수세 상승한다 이런 말을 감히 아무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낙폭을 주고 나서 여기서 연속적으로 하락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낙폭 과도로 인해서 반등 시도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실적 시즌 진입하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다운로드 받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 다음 장이 제가 삭제를 못 해갖고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요건 좀 삭제하고 네. 참고해서 말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펙의 역대급 감산 합의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CNBC에서 월가의 경제 분석가인 야드니 리서치 대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연준금리 너무 급하게 올렸다. 사실 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강한 긴축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강한 긴축으로 인해서 위험한 수준의 달러 강세가 됐고 특히 채권 시장이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가거나 좀 지켜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자, 이분 한 분의 의견을 어떤 특정지어서 요게 방점 짓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심각하게 경기에 대해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IMF에서 내년 경기 전망과 어떤 컨벤트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정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슬라라고 딱 특정 지어서 뉴스에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아니라 미국 주식. 네, 해외 주식. 해외 주식 이거 해외 뉴스 주식. 하셨습니까? 네. 예. 네. 했었습니까? 우리 권순우 기자가 예, 했었습니다. 서학개미 왜냐하면 이제 귀국 장려. 중요하게 보는 뉴스들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듣고 오지 못해서 좀 그런데 일단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250만 원 공제나 20% 그리고 주민세 포함 22%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겠다, 공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대외 금융자산 국내 환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뉴스는 좀 전에 아까 뉴스하면서 전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증안펀드 10월 중순에 가동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번 주에도 한번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는데요. 강력하게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요. 이거는 실제로 가동해놓고 시행을 할지 안 할지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동을 빨리 해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빨리 가동을 하고 시행은 뭐 상황에 따라 하는 거니까 가동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빨리 좀 가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 뉴스는 지난 한 달 동안 채권 금리가 영국이 1위였고요. 채권 금리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급등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채권 보유를 많이 한 금융기관의 평가손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가 많이 갖고 있냐면 이제 증권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증권사 많이 갖고 있죠. 보험도 그렇고 은행도 갖고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있냐면요. 네. ELS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RP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해지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채권의 평가손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증권에서만 지난 한 달 동안 1조 원 정도 평가손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가손입니다. 확정손이 아니 손실이 아니에요. 근데 평가손이긴 하지만 이제 이익 발표할 때 이것을 이제 반영하면서 발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뤄놓을 수가 있는 부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네. 뭐 나쁜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래서 좀 여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는 금리의 긴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환율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그 지표를 살펴보면요. 정말 피크아웃이 이제 꺾인다까지 아닌다 하더라도 정말 그 목전까지 피크까지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까지 간 상황에서 더 갈 거냐 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도 뭐 멀티플 뭐 PER, PBR 우리 이제 그런 거 잘 안 믿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저평가 부분에 갔다는 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부분은 비정상적인 부분에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부분이 정상으로 가는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전반적인 시각을 좀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들어봤고요. 잠시 후 김한진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내일 아침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